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다고 하는 내용 중에 수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우리가 주식에서 수급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수급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매수세, 들어오는 매수세를 갖다가 수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어떠한 경우냐면은 우리가 이제 급등주를 하잖아요. 그쵸? 자, 급등주를 할 때 보통 어떻게 하죠? 자,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여기서 수급이 팍 들어옵니다. 그쵸? 수급이 들어오면서 종목이 움직임이 확 좋아져요. 자, 이렇게 움직임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서 바로 매수가 들어갑니다. 3종 세트를 쓰시는 분들이나 급등 패턴을 좋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급등 종목을 하는 분들은 여기서 매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연속으로 수급이 들어올다가 이걸 1차적으로 수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수급이라 하는 거는 지금 첫 번째 수급이라 하는 거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즉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바로 수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1차 상승 나오고, 자, 여기서 이렇게 2차 3차 이렇게 움직일 거를 예상을 하고 매수를 들어가는 거겠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 즉 첫 상승에 이렇게 종목이 딱 들어와, 이게 이제 우리가 매수, 수급이 좋은 종목이라고 얘기하는데, 수급이 꼬였다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갑자기 여기서 이런 물량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어느 정도 오른 다음에 떨어지는 건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음봉이 나와서 양봉이 나와서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막 거래량이 터지고 이렇게 빠지는 거, 이런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왜? 어느 정도 올라가서 매수세가 첫 번부터 매수세를 올린 애들이 고점에서 터는 케이스죠. 이런 거는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보통 올리지도 못하고 여기서 죽어버리는 케이스가 있어요. 자, 이런 케이스가 첫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뉴스입니다. 뉴스가 뜬 거예요. 여기서 뉴스가 뜨면 그 뉴스발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물량들, 기존에 여기에 잠정적으로 가지고 있던 물량들이 있죠. 그 물량들이 바로 일로 쏟아져 나와 버리는 겁니다. 여기 물량으로 해서 쏟아져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존에 있던 물량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매수를 했던 애들도 엄마야 하면서 매도를 치겠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뉴스 같은 거 나왔는데, 뉴스가 빵 터졌는데 뉴스가 별걸 아니거나, 아니면 오늘같이 SP뉴스가 떴거든요. SP뉴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해드렸고, SP뉴스가 떴는데 SP뉴스에 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그 전에 매수를 한 애들이 있다는 얘기죠. 매수를 했다가 실제적으로 뉴스가 나오니까 패대기를 치는 겁니다. 그러고 뉴스가 나오면 순간적으로 매수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매수를 하는 사람들, 뉴스에 링크 걸어가지고 매수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희는 이제 4종 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뉴스가 뜨면 그거에 연결을 해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 우리가 수급이 꼬였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는 또 뭐가 있죠? 그냥 단순하게 거래량이 아예 없다가 거래량이 튼 다음에 바로 또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뉴스가 이런 경우가 많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수급은 바로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이러한 수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수급 중에 여러분들이 오늘 셀트리온을 혹시 보신 분들이 있나요? 자, 셀트리온 지금 이거 수급 꼬인 겁니다. 이게 수급이 지금 꼬인 상황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수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매매를 할 때 어떻게 매매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세 개의 파트가 있죠. 물론 여기에 기타 법인도 있긴 하지만 실제 여기에 보면 기관, 그 다음에 외인, 개인 이렇게 세 개의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 개의 파트에서 봤을 때 거기 있었구나. 자, 세 개의 파트가 있을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사면 다시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자, 여기 기관, 외인, 개인. 그래서 기관이 사면 오를 확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외인들이 사면 오를 확률이 한 70% 정도 돼요. 우량주 위주로. 그 다음에 외인들이 사면 한 40% 정도, 개인이 사면 10% 언더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기관이 사면 한 10종목 중에 7, 8종목 한 6, 70% 나온다 했다. 그렇게 되고 보통 여기서 기관과 외인이 사면 대체적으로 거의 90%라고 저는 봅니다. 기관과 외인이 같이 사서 거의 90%, 조금 무리하면 95%, 95%까지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보통 기관과 외인이 같이 사면 90에서 95% 봅니다. 그리고 개인이 사면 거의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급 주체를 딱 봤을 때 개인이 사는 종목 고르려고 그러면 진짜 쉽게 고를 수 있어요. 개인이 산 종목 오늘 하나 딱 아무거나 한번 골라볼까요? 자, 한번 보죠. 자, 오늘 개인이 산 종목이 뭐 있을까요? 100% 잠깐만요. 어딨죠? 이건 아닌데 잠깐만요. 투자정보의 투자자별 매매동향. 개인이 산 종목 중에서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 신라젠도 아마 그 개인이 샀을걸요. 신라젠 같은 거. 네, 신라젠도 아마 개인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쵸? 신라젠 개인 들어왔고, 또 종목이 관종을 지금 보고 있는데 우량주 관종을 지금 보고 있어요. 코스피. 자, 코스피 종목 중에 오늘 개인이 산 종목. 자, 한국항공우주 같은 거, 이런 거는 100% 개인이 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현대미포조선, 한세실업 같은 거, 뭐 거래량 많은 거는 동부하이텍 같은 거, 이런 거는 100%, 요건 100%는 아니구나. 그 다음에 롯데쇼핑, 롯데쇼핑도 개인이 사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자, 이런 수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장중에 수급을 딱 보면 이거는 우리가 개인 수급이 아니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분명히 기관과 외인이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수급이 들어옵니다. 자, 얘가 뭐였냐면 셀트리온을 보면 이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린 애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린 애가 어느 한쪽 파트가 아니에요. 기관과 외인이 동시에 들어오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여러분들이 매수 주체를 보면 기관과 외인이 동시에 매수 상위를 갖다가 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배신 때렸을까요? 이거 배신 때린 애들이 누구죠? 이 배신을 때린 게 바로
기관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외인들은 오늘 많이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장중까지도 기관은 매수를 했습니다. 왜? 어제도 매수를 하고 그저께도 매수를 했거든요. 처음부터 외인과 기관이 같이 비등비등하게, 외인들이 조금 더 많이 매수를 했는데 막판에 기관이 이익 실현을 한 거겠죠. 뭐 왜 그러는지 뭐 내부 사정은 모르고요. 결과만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수급이 꼬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떨어지진 않아요. 저런 것들은 실제 떨어지지 않고 저 수급이 내일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매도를 치시라는 얘기를 안 해요. 저희 방에서 지금 매도 가지고 계신 분들 매수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13,500원 여기서 지금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스윙을 잡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부터 이거는 간다. 그래서 했는데 오늘 수급이 중간에 꼬이는 바람에 뭐 발굴려 넘어지진 않았지만 다시 136,000원 13,600 136,000원 135,000원에 매수라고 했는데 다시 136,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저는 이거 충분히 15만원 이상 매도 가능하다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셀트리온 앞으로 보시면 수익 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